이렇게 선도 사업을 발표하고 한 거는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의협에서도 좀 여기 거기에 대한 맞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대책 그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TF팀 만들었는데 신경과 의사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신경과 의사의 추천으로 거기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얻어진 정보하고 그 사이의 어떤 논의 과정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이제 우리 의료 전문지 중에 라프루시안이라는 의료 전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칼럼이 좀 핵심을 좀 찌르는 칼럼이 1월달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이제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시범 사업이 아닙니다. 선도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은 뭔가 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정말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선도 사업은 지금 롤 모델조차도 사실은 지금 확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8개 지역에서 한번 해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좀 적합한 사업 형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선도 사업이라고 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용어들도 사실 너무 많이 어려운데 커뮤니티 케어도 저희가 뭐 의과대학생 때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통합 돌봄, 뭐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같은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뭐 실제 내용은 8개 지역에 노인 대상으로 한 지역 4개, 장애인 2, 그다음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2, 총 8개 지역을 선택한다고 그러고 3월달에 이제 선도 지역 선정된 지역이 발표가 될 건데 지금 뭐 전주시 정도가 지금 물망에 많이 올라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WHO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각 국가들한테 질병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사회를 보건체계의 중심에 두고 사람들을 서비스 수혜자의 수동적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시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낸 자료나 사업의 기본 개념도 보면은 이미 그 어떤 그 국민들 이 서비스 대상자들이 아니라 정책과 공급자 중심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이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시설보다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지역사회로 그럼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경우에 또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가? 나와 내 가족 중 누구는 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사업 대상이 정말 될 수 있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이 내 의견은 내 기회는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신과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조차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사들은 이 환자들 보면 대충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하면 좋을지. 근데 일반 사람들 모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또 누가 같이 고민을 해줄 수 있을까? 실제로 이제 보건의료 돌봄 복지 전체 범위에서 당사자와 상의하면서 당사자가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며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거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우리 한국 보건의료 체계, 뭐 여기 라포르시아의 칼럼을 쓰는 분은 한국 보건의료 체계에다가 가로 열고 시장이라고 썼더라고요. 마켓이라고. 어떻게 보면 자본에 의해서 또 많이 돌아가는 시장인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그게 보건의료나 돌봄 복지의 연계와 조정 통합이 사실 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이제 그 어떤 1차 의료 의사가 뭐 SNS에 옮긴 환자들의 표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1번 환자, 오줌 소태로 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다니고 있고요. 혈뇨가 있어서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환자 2, 손이 떨려서 대학병원 신경과에 예약했는데 몇 개월 뒤에 잡혔어요. 어지럼증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먹고 있어요. 환자 3, 감기 끝물인데 약은 있고 비타민하고 주사 맞으러 왔어요. 환자 4,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니까 예전에 있던 척추협착증이 심해졌어요. 정형외과에서 허리주사는 맞았는데 작년에 먹던 약이 효과가 좋아서 처방받으러 왔어요. 기침약하고요. 환자들이 실제로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대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통합적으로 정말 의료 자체 안에서도 통합적으로 우리가 진료를 보는 게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자, 현재는 이제 환자 가족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리스트들을 쫙 이렇게 놔두고
자기가 알아서 어디 뭐 정리 안 된 상태로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일반 환자들도 이럴텐데 뭐 노인 환자, 장애인, 만성 정신질환자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뭐 최종 판단은 당연히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정보나 지식을 사실은 다 수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여기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 누가 해야 됩니까? 뭐 여기 나오는 뭐 코디네이터가 해야 됩니까? 뭐 케어 매니저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의사협회에서 늘 반대하는 주치의제도의 주치의가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민과 환자 시각에서 쉽게 알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문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어떤 기본 어떤 도식도를 보면 이 역할의 중요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각 직역들이 추진협의체, 커뮤니케어 추진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다 각자 직역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서로 욕 안 먹기 위해서 딱 그 중간 정도의 그 모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서비스 제도 직종 간 실질적인 가능해야 되고, 그건 병원 의사와 지역사회 보건 전문사 사이에서도 가능해야 되고, 보건소와 복지기관 사이에서도 가능해야 되고, 요양병원과 의원 사이에서도 가능해야 되고, 다른 복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하던 대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가게 되면 연계와 통합은 말로 그치고 기준과 규정에 의존하는 또 하나의 관료주의적 과정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누구 또는 어떤 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각 기관들끼리 이 환자는 내가 못 보겠는데 진짜 좀 봐라. 아니면 이 환자 내가 봐야지 무슨 소리야. 미루기 다투는 결과 뭐 다 우리 쉽게 예상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 기관과 직종 서비스 제공자의 동기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뭐 수가도 그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게 통합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우리 각 직종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이 사업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도움을 받으려면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가를 사실은 우리 일반 요 커뮤니티 케어를 대하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질문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도 분명히 답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그간의 경과를 보면 2018년 12월 22일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 완전히 발표가 안 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정심에서는 요양병원의 퇴원지원실, 그 다음 물리치료대 방문치료 지원 시범 사업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시범 사업에 해당되는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퇴원해서 그 이후에 뭐 플랜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면 사회복지사가 그런 작성을 해주면 수가를 더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죠.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왜 건강보험 수가가 사회복지사한테 가야 되느냐, 이게 과연 의료하고 관련된 부분이냐, 논란이 잠깐 있었고요. 또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이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요양병원에서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게 너무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요양병원에서 그 항목을 없애고 회복기 재활병원이라는 새로운 또 종교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시험사 2단계로 이제 넘어간다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탈입원이나 탈시설화를 위해서 이 비용이 너무 급증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2월 14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도사업 희망지자체들하고 워크숍을 했답니다. 우리가 시군구 지자체가 214개인가요?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숫자의 지자체들이 와서 워크숍을 했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간호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이제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제안서를 배포했습니다. 뭐 의사협회도 당연히 참여는 했는데 뭐 제안서까지는 배포하지 않았죠. 우리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러 갔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각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간호사협회는 이제 자기가 방문간호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방문간호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방문간호 스테이션에서 오더를 받아서 이제 간호사들을 다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약사회는 만성질환 진료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료사, 뭐 양료수가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원한다고 했고, 물리치료사는 이제 단독 개원을 목표로 또 이렇게 어떻게 방문 물리치료 이런 사업을 다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 뭐 수가가 안 돼도 우리가 다 단독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제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거 수가 뭐 그러면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니냐, 이거 의사의 지도 없이 하는 게. 근데 뭐 수가를 당장 뭐 안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빼고는 다른 직업들은 새로운 블루오션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또 문제가 또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2월 16일하고 17일 날은 의협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 TFT 위원회의가 이제 사전 회의가 있어서 제1차 공식 회의를 이제 토요일 날 했고요. 일요일 날은 이제 의협에서 일부 의사의 방문단을 만들었어요. 정말로 커뮤니티 케어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의사협회에서는 그 집행부 있지만 회장님 이하의 집행부가 있지만 대의원 산하의 KMA 폴리시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우리 그 집행부가 항상 바뀌더라도 우리 KMA는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간다라는 KMA 폴리시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이제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석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나온 얘기가 각 의사의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냐, 의사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커뮤니티 케어 처리할 가능성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의사들이 하지 않는 역할을 타 직업들이 또 가져가겠다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참여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의견서를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뭐 신경과 재활학과에서 의료복지 사정평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노인 환자다. 그러면 뭐 치매에 걸렸는데 뭐 인지 기능이 얼마나 되고 또 거동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그럼 퇴원을 해서 집에 가게 되면 집의 주거 형태는 무엇이며 예를 들어 아파트인지 뭐 단독주택인지 올라가는 3층이라는데 3층까지 올라가는 길은 계단인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집에 가면 화장실에 이제 장애인 보조 기구가 있는지 바닥에 넌슬립 테이프는 붙어져 있는지 아니면 뭐 주무시는 자리는 뭐 온돌인지 침대가 있는지 환자용 침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8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그 해당 지자체하고도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또 서울시 의사회는 이미 착동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찾아가는 그 방문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오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건강돌보미 사업이라고도 25개국 중에 4개국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좀 점검하고 문제점 대책하게 한다 그러고요. 또 아까 전에도 그 김동구 병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선도사업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표방하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사회를 발굴하고 사례를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사실은 중랑구도 우리 커뮤니티에 많이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랑구 의사회도 이런 데 좀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자의 대리인 내지는 어떤 의료복지의 중재자 역할로서 아까 전에 그 의협에서 일본에 다녀가서 발표한 보고에 이 내용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본 사회에 단골 의사라는 기능연수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단골 의사의 그럼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치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예를 들면은 저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다 어떤 한 명의 의사에 몇 명의 이렇게 환자들이 등록이 돼서 그 환자를 통해서 뭐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아직 그 정도만큼 주치제도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의사도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을 하면서 이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고 또 최신 의료 정보를 숙지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다른 전문이나 전문 의료기관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항상 가까이에서 의지가 돼야 되고 지역 의료 보건복지를 담당한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의사라고 단골의사 정의를 내려서 이 단골의사의 기능을 이제 좀 아까 정리했습니다. 아까 주치의 기능 4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1번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한다. 2번 계속성을 중시한 의료를 실천한다. 3번 팀 의료, 다직종 제휴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4번 사회적인 보건 의료 개호, 복지 활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6번 재택 의료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당구의사를 이제 제안을 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실제로 2016년부터 매년 6, 7천여 명의 이제 그 연수를 지금 시행을 했고, 이거는 이제 일본 의사의 중앙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우리로 치면 그 시도의사회, 도도부위원 의사회, 우리로 치면 시군구 의사회, 군시군 의사회에서도 같은 연수회를 개최해서 벌써 2017년도에만 총 47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내에서 당구 의사의 기능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지금 확보를 하는 것이 이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든 정착시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